최한 전 제주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고추몽 제주도의회 의원님, 손의원, 홍경희, 김경학, 김관수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진희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김순택 민주평통부 의장님, 변정일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태섭 광복회 제주도지부장님, 강성열 대한민국 상임국경회 제주도지부장님, 양정보 월남 참전동지회 제주도지부장님, 강기창 재향군인회 제주도지부장님, 그리고 현창하 경호회장님도 참석. 고승현 홍보 총동창회님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또 많이 계시나요? 새누리당의 제주도당 이영동 위원장님과 제주시 감당협 정종학 위원장님도 자리해 주셨고, 탤런트 분도 오셨네요. 유통 탤런트 분도 여기 지금 자리에 참석해 주셨거든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실은 하나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자 김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제가 초중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오현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셔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영관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전역 후에도 항상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이 한초용 장군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 2회고 우리 한 장군이 14회니까 제가 12회 축사. 저는 오늘 한초용 장군이 진실은 하나라는 책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2연평해전 실체적 진실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한철용 장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02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2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군 수뇌부가 북한군이 도발 정보를 묵살하였다고 폭탄 발언한 사건일 것입니다. 최근 관객 600만을 돌파한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 감천부대장인 한 장군이 북한이 결정적인 도발 정보를 보고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당시 만일 우리 군 수뇌부가 북한이 도발 정보를 묵살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평해전 육룡사 용감히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비록 한 장군이 국회 폭탄 발언으로 억울하게 전역당했지만 세월이 흘러 이렇게 진실은 하나라는 책으로 그리고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 진실이 하나를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왜 국방부가 도발 정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였는지 그 원인과 이도를 규명해야 합니다. 한 장군은 불의에 저항한 장군으로 각인되어 있는 강직한 군인으로서 제주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군이 정의와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단기 편화로 당시 정권과 싸웠습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 용기는 자신이 내공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 장군이야말로 내공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내공이 충실하고 약점이 없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정권과 그렇게 치열하게 진실 공방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제가 경로당 회장으로 있는 중앙경로당에서 우연히 진실 하나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적절한 어구, 구사 등 한 장군이 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대위 시절에 연좌제에 걸려 소령 진급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어느 내시즌 연평해전 영화를 보고 단 댓글을 인용하면서 저희 축사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초룡 장군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축전을 보내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는 시기에 연평해전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진실은 하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한 장군님께서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참석하신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16일 서청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자리까지 오기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입장하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오늘 주인공이시죠. 한초룡 장군님께서 소개를 좀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룡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처입니다. 추순삼인데 3년 전에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였습니다. 지금 딸내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딸내미 공부시키느라고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를 아마 봤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연평해전에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분 정도의 연평해전 그것을 좀 관람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히 싸우는 것은 잘 묘사가 됐지만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는 잘 묘사가 안 됐다. 이렇게 했더니만 MBC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제주도 내가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도 인터뷰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MBC 30날 8시 뉴스에 약 2분간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내빈 소개에 우리 부망건 총장님이 인사 소개가 안 됐네요. 여기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신년기 우리 회장도 왔는데 소개가 안 된 걸 추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볼 수 최근 개봉한 영화 연평 제2연평해전 당시 대북 감청 부대장이던 한철룡 예비역 소장은 도발 이후 닷새 만에 열린 한미정보부처 장군단 회의에서 양측의 시각이 정반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는 북한 경비정의 단독 행위인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의 다음날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이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대동한 채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고 북한의 도발 관련 정보를 내놓자 그제서야 우리 군 지휘부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임을 인정했다고 한 소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더 가까운 그러한 상대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소장은 또
2002년 6월 13일과 27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준비 중이니 방심 말 것,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와 같은 교신을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와서 일성이 뭐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좀 대북 긴장의 회의도 있었고 해군도 마찬가지로. 지난 2002년 대북정보 축소보고 등의 이유로 징계를 당한 한철용 소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네, MBC 뉴스에서 8시 뉴스에 나온 것이고요. 다음에는 TV조선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으면 이건 너무 뉴스이기 때문에 짧고 TV조선에서는 약 한 25분간 인터뷰하는데 10분은 자르고 한 13분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평해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TV조선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감청부대장 출신 한철용 소장, 우리가 NLL을 지켜야 하는 네, NLL 공방이 전국을 강타해서 그야말로 어디가 출구인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서는커녕 터질 게 더 남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NLL 문제 여러분 TV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NLL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NLL 문제, 특히 6월 29일이었었죠. 제2차 연평해전 당시에 우리가 북한의 징후를 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내려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요. 이 대북 이 감청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탈북 하신 분 나오셨을 때 북한은 우리 배가 딱 뜨면 함장이 누군지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의 감청 능력과 실태는 어떤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예, 대북통신 감청부대장 출신이시죠? 한철용 장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군님 먼저 이 감청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6월 29일이 서해교전이었었죠. 네. 거기에서 이제 감청, 그때 감청부대장이셨죠. 네. 그때도 감청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평소하고 다른 말들이 막 오갔습니까? 그 일 터지기 전에? 얼마 전부터 감지가 됐나요? 그런 것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가 몇 시에 출항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감청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나 결정적인 도발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죠. 그 결정적인 도발 정보인지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 월간 조선에 났기 때문에 네. 13일인데 해안포 발포 준비 중이니 방심 말까. 그러니까 그때는 해안포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네. 또 항공사진에 잡힌 것은 실콘 미사일 발사대가 또 식별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북한이 해안포로 공격을 하고 만일 해안포가 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하면은 실크홈으로 때리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의 군함을. 그렇죠, 우리 군함. 그래서 14일날 우리 정보장군단 회의가 있었어. 무슨 다른 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모두의 우리 정보본부장한테 그걸 보고했죠. 그 13일날 이미 보고하고 이튿날은 이렇게 좀 심각하다. 네? 네. 그리고 내일이 그러니까 그 이튿날 내일이 제1연평해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수를 할 그런 확률이 많다 이런 뜻에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한 그 의구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도발을 할 것이다 하는 의구심이 없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북한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은 아주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위협을 보고해도 그것을 자꾸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국정원
국방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국정원. 근데 그때도 이제 대북 담당 그 부서는 코가 다 빠져 있었어요. 왜냐? 코가 빠져 있다. 네. 기운이 없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대북 무슨 정보를 해서 올려도 옛날 같으면은 중요한 정보를 수고했다. 표창장도 하고 그런데 뭐 중요한 거 올라와도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사이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정원 보좌관 2년 하고 이제 우리 567 부대로 이제 부대장으로 와서 보니까 또 북한을 무한한 의구심을 보고 봐야 되는데 조금 긴장이 분위기가 해이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조를 1년 동안 단단히 했죠. 뭐 다른 데는 다 눈 감아도 우리까지 정보의 천병인데 우리까지 눈 감아서는 되겠느냐. 만에 하나 우리는 사진 찍듯이 똑바로 수집해서 보고한다. 근데 국방부가 햇볕 정책 때문에 이것을 조작하면 그 국방부 책임이다. 네.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 말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군들이 막 반대했죠. 근데 미군들이 반대하는 걸 들어보니까 카터 대통령도 철수 못하겠거든요. 근데 미군이 정보를 조작하더라고요. 그때는 북한군이 100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100만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북한 100만이란 말이에요. 좀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100만이기 때문에 철수. 이렇게 대통령 체면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정보가 국가 정책을 위해서 좀 조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서 우리 정보를 햇볕 정책 때문에 조작하는 건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이다. 우리는 수집만 해서 보고한다. 만일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참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와중에 우리가 참 눈과 귀 뜨고서 그것을 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랬죠. 근데 이틀 전에는 일주일 후입니다. 13일 다음에 27 이틀 전에는 더 결정적인 정보를 감청을 했죠. 그리고 월간 조선이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엘사 15자인데 발포, 그러니까 이 경비정이 자기 발전대 사령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숫자로 있을 거예요. 네? 말만 다 숫자죠. 다 숫자였죠. 그럼 우리가 푸는 거죠. 그래서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15째. 그러니까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경비정이 자기 사령부한테 보고 왜 출항할 때는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고속정을 딱 보고서 이제 부전을 친 거예요. 빨리 발표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건 도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바꾸서 아까 일주일 전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해군에 하달해서 야 해군 이런 정보가 있어. 가까이 가지 마. 준비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올라갔는데 내용이 안 내려죠. 우리가 보고했는데 그것을 해군에다 내려보내서 또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작전 분야에서 야 이런 경계를 철저히 해라.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런 말이죠. 이걸 묵살하고 난 다음에 이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서도 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연평해전 우리가 6명 전사하고 18명 다쳐 고속정에 가라앉았는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보수화됐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실상을.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실게요. 본 책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또 쓰게 된 어떤 동기,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함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동영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직접 저자인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정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승할 수 있었습니다. 제1연평해전 때 우리가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번 제2연평해전만 우리가 계획대로 이겼으면요, 전의를 상실해서 김정은이가 더 이상 도발을 못했었을 것입니다. 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까 2번 나왔습니다. MBC 뉴스에도 나왔고요. 여기 결정적인 이틀 전에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그래서 삼척 동자만 봐도 도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폭탄 발언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를 했어요. 특별조사 중장이 특별조사단장으로 조사했는데 이걸 보고서 면밀히 분석이 요구하는 정보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예? 이거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를 강제 전역시킵니다. 네,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평해전은 우리 군 수뇌부가 북한 도발 정보만 묵살 안 했으면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었을 전투다. 네, 서해 교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MBC TV에도 나왔지만 이 평가가 상이했어요. 국방부는 우발적인 경비적 단독, 그 북한 편을 드는 거예요. 북한 편을. 그러나 저와 5679 부대와 연합설은 아니다.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다. 그러니까 도발 정보를 묵살만 해도 무슨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햇볕 정책을 떠나서 햇볕 정책보다도 더 무서운 뒤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파헤쳐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제가 국방부에 반대하니까 국방장관이 한철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배장해야 되겠다 해서 경고라는 처벌하는 거예요. 지금 1차로 경고, 그 다음은 뭐가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하나다. 네, 진실 하나라는 책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진실은 하나다. 네, 여기서 나왔습니다. 반응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대승할 수 있었다. 대승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습사격 받았으니까 먼저 당해요. 우리가 월남전, 우리 이유수 장군님도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만은 아까 중장이다 수 있었답니다. 대통령 숨어 있어서 우리는 노출을 먼저 맞아. 그때부터 교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먼저 쏠 확률이 많죠. 네. 그때 우리가 대응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얻어 맞았어요. 근데 뒤에 있는 큰 천안함, 폭전대 천안함처럼 큰 함정에서 보복사격을 하면 50발을 때렸어요. 76mm 한 번 50발을 때렸습니다. 76mm 한 번 무, 김장 시절에 잘생긴 무 있죠? 그만큼만 붙어요. 50발을 때려서 반 가라앉혔어요. 50발만 더 때려 완전 북한 경비정에 침몰돼서 거기에 탔던 북한군 50명도 다 죽고 해서 대승할 수 있었는데 아니 중간에 말이죠. 50발 더 때리려고 하는데 사격 중지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는 천안함 폭진시킵니다. 우리 보복했습니까? 못했어요? 자, 연평도 우리 영토에 포격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야, 위에 사람은 우리가 많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용감하다. 이번에 지뢰폭발 사고 난 거 아시죠? 우리 하사들 발언 봤습니까? 네. 자기 부하 걱정하고 나는 다시 군대 가겠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상 없습니다. 위에 사람은 잘하면 우리는 이상 없는 그런 부장, 소장, 수리랑카 대사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밤잠만 주고 근무했던 우리 병사 장교들 지금 하나도 안 돼서 한철명 때문에 한철명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좌파 정부의 인사 형태였습니다. 자, 하지 않고 다른 데 근무하는데도 근무를 잘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외국에 주는 최고의 훈장을
내립니다. 리전 오브 메릿이라고 말이죠. 우리 가족까지 대동하고 연합사 비서실에 전화 왔어요. 11월 22일 날 연합사로 오라. 훈장 수여가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야, 한철영한테 미국 훈장 주는 날에는 그때가 말이죠. 10월 4일 날 국회에서 제가 폭탄 발언했고 12월 19일 대선 대통령 선거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인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겠다 해서 정부에서 연합사에다 압력가해서 한철영 미국 훈장 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합니다. 그래서 훈장도 못 받았어요. 네? 아니,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주냐고 한철영 장군의 미국 공로 훈장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거는 중요하고 남의 거는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진급을 했는지, 수스타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기 우리 유시장 수리스타 있지만 저는 미안합니다 수리스타 또 후스타가 막 그렇게 부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 투스타로서 아주 만족하는 사람. 저는 투스타 제주도 출신으로서 여러분 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투스타가 사단장까지 여기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한철영 장군요. 포스타도 못하고 투스타 갖고 저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연좌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연좌제 무섭죠? 제주도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군에서 출세 못하는 이 옛날에 자 4.3 사건 연좌제를 냈죠. 일본 가서 조청령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월북했죠 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그게 걸려서 징집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중에 말이죠. 제주도인데 본적을 옮겼어요. 육지로 옮긴 사람이 저희 세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회에서 소령되는데 진급이 떨어졌어요. 물어봤어. 왜냐? 형이 일본에 가 있다가 북한으로 갔다는 게 특수부대를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진급이 안 돼. 육사 출장에 그 위에 진급이 안 돼. 또 한 해 더 이제 기다렸어요. 이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안사라고 편지했었어요. 자, 육사 나왔다. 월남전에도 참전했다. 철책선에서도 근무했다. 이 정도는 진급 소령 안 시켜줘. 보안사는 그때는 그런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급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는데 하늘이 더 주인을 만났어요. 옆에서 한철영 편지 썼어요. 저 죽일 일 있습니까? 그때는 보안사 중앙정부 데려다가 거꾸로 매다 코에다 물 집어넣을 때였어요. 그런 거 썼다가 죽일 일 있어. 아니야. 내가 직접 전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내일이 소령 발표인데 보안사에 전화 와서 한철영 소리가 뭐가 대단해. 속으로는 진급됐대. 왜냐?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도 그런 당시도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만 들어가면 틀림없는 진급이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날 소령이 됐어요. 그래서 소령된 날 펑펑 울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이제 참배됐죠. 네. 그리고 지금도 현충일 11일 이때는 항상 또 진급 집중일 있을 때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납니다. 그때 총각은 결혼 안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구세주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려고 말이죠. 구세주. 우리 후배가 야 우리 연합사의 날이야. 훌륭한 대령인데 육사 출신 때 장가 안 가가지고 장군 안 되는데 뭐 없어 하니까 그 사람이 살게 말이야. 야, 그 출생사람 흉흉 있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후배가 소개시켜줘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또 보니까 아유 상당히 괜찮아요. 군인은 또 그래서 제가 45분 만에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한 친구들. 우리 주선사님 저희 아내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왜냐하면
제 가족들만 그때 결혼 안 해줬으면 저 장군 안 되는 거예요. 예? 장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정말 정성과 노력과 성실과 책임감으로 장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부하와 내 상관이 정말 잘 받았어요. 특히나 제주도 사람들은 많이 신임합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참 푸스타만 달아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출판 기념이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요. 네. 이제 사격 중지 명령 내린 사람들이 아까 막 대장가 됐죠. 그 정병출전이 이양대 사령관이에요. 그대로 뒀으면 그 사람은 영웅되는 건데 만기전이랑 저처럼 이제 강제전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막 영전하는 거 보니까 제2연평해전이 자기한테가 책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서 술만 먹고 스트레스가 안 걸리고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그 저도 강제전역 당했으니까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고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서 지금 출판 기념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딸 때문입니다. 딸 때문에. 우리 딸이 본래 이름이 은비인데 별명이 별이에요. 왜냐? 제가 사단장 나가는 날 태어났어요. 10월 20일. 97년 10월 20일. 그래서 옆에서 별이 2개 다해서 별이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은비 엄마가 대령 달고 논산 연대장으로 흘려서 연대장으로 은비하고 저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비를 초등학교들 여러분들 학교 데려오죠? 네. 제가 머리 빠지고 우리 은비만 은비가 창피할지도 모르니까 나이키 모자 쓰고 200m까지만 데려야 되는데 그 교문 앞에 가면은 애가 부끄러워한다. 뭐 이런 말을 농담까지 이제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돌아오면 저 발레 미술 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 정부는 당시 정권은 북한을 비호했다. 자, 연호했고 엄호했고 비호했고. 예?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예. 본래 뭐 출판료 굉장히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리 떠나는 분 없이 여러분 정말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신 한초령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연평해전의 실체적 진실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물 한초령 장군의 진실은 하나다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